네, 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전 서울시장 박원순 얘기입니다. 그 친구가 사망을 하자 자살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서 굉장히 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죽을 놈이 아닌데 죽었다.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은 여러 가지 의혹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음모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제 방송에서 지금부터 할 얘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의혹은 우리들이 품어서 드린 게 아니고 저놈들, 좌빨애들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좌빨 인물들의 죽음에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점은 걔네들이 사인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 죽었는지를 밝히지 않고 희뿌욤하게 드라이아이스를 뿌려가지고 자꾸 감추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의혹을 품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노회찬이처럼 아예 신원 확인도 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화려한 장례식으로 포장을 한 뒤 바로 화장을 해버리고 끝내는 것입니다. 논민 백남기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박원순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는 관련 의혹을 일단 정리를 해보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박원순이 정말 자살했을까? 정말 자살한 건 맞냐? 하는 데에 대한 사람들의 의혹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 이걸 받쳐주는 의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는 발견 즉시 화장을 서둘렀다고 하는 점, 그래서 부검을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러는 것입니까? 인구 1,000만을 책임지는 시장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죽었다고 그러면 부검을 해서 사인을 밝히는 건 너무도 기본입니다. 왜 안 하는 것입니까? 또 다른 하나는 박원순의 정신적 문제입니다.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대권 의지도 있었고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약한 친구가 아닌데, 따라서 그 사람의 자살을 도저히 믿기 힘들다고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경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입에 언급하기도 힘든 자기 형수에게 했던 욕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희정의 성폭행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오거돈의 그 수치스러운 성추행 등 그런 거에서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박원순은 오거돈, 안희정, 이재명보다 훨씬 독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최고 독종이 박원순인데 그 박원순이가 성폭행도 아닌 성추행 정도를 가지고 자살을 한다? 저는 설득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위장 자살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민주당의 당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 소속의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직위가 상실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보궐선거가 있다면 민주당 애들은 자기 후보를 낼 수 없습니다. 단 자살로 위장을 할 경우는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서 유야무야 지금 처리되는 분위기입니다. 거기다가 추모 열기가 이상하게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낼 수 있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 분향소도 만들고 하는 것도 다 이걸 염두에 둔 쟤네들의 농간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런 걸 노려서 위장자살극을 벌였거나 깔끔한 방식으로 제거를 했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나돌고 있는 것이 시신을 바꿔치기 했다고 하는 의혹입니다. 박원순이가 살해를 당한 뒤 자살로 위장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일찍 시신을 발견하고도 무려 6시간 이후에 시신을 발견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데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즉 박원순의 시신이 당초에 보도된 것보다 무려 6시간 전에 발견됐다고 하는 강력한 추정이 있습니다.
그 죽음에 따르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당초 보도된 것보다 무려 6시간 전에 발견됐다면 굉장히 빠릅니다. 저녁 6시에 벌써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는 일부 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저도 기억을 합니다. 당시 경찰은 시체를 확인한 뒤에 사체 감식반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미 6시 45분경 그날 박원순이가 죽었다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그 즉시입니다. 즉시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와룡공원에서 박원순의 변사체가 발견됐다고 하는 소식이 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감식까지 다 끝났다. 그래서 시신을 잃은 구급차는 근처에 제일 가까운 데 있는 큰 병원이 서울대병원 아닙니까? 응급실에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시간대입니다. 박원순이의 사체는 오후 6시 이전에 발견됐고 8시에서 9시,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에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을 해서 부검 대기 중이었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간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700명이 넘는 경찰 병력들이 밤새 시신을 찾았고 그 다음날 0시 01분에 숙정문 근처에 있는 성곽길에서 5, 6m 들어간 숲속 나무에서 넥타이로 목맨 채 숨겨있는 박원순이 수색기인에 의해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저는 글쎄 의문이 듭니다. 당초 처음 알려진 6시, 그 전날 6시 와룡공원 발견이 맞다면 언론에 발견되기 알리기 전에 어쩌면 쟤네들끼리 뭔가 준비해 놔야 될 그 무엇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혹입니다. 그럴 경우 박원순은 살해된 뒤에 자살로 위정되었다고 하는 의혹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정을 한다면 무려 6시간 동안 위조 유서를 만들어 놓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자, 네 번째. 이번에 유서랑 관련된 의혹입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준비한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그 전 거 보여주세요. 그 전 거에 보면은, 그 전 거, 와룡공원을 중심으로 한, 숙정문하고 이르는 지도가 있습니다. 꽤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박원순이가 발견된 시신이 발견된 점은 숙정문 인근이고 와룡공원은 송경관대 근방에서 멀지 않습니다. 이 사이에서 6시간 시차가 있고 무언가 자살로 위장한 여러 가지 농간이 진행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겁니다.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화장을 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고 했던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지우지 마시고 계속 보내주세요. 보여주시고 보면 그 밑에 붓펜이라고 쓴 거 일제로 된 붓펜입니다. 붓펜은 밑에 단정이 났습니다. 그래 죽으러 가는 놈이 저렇게 단정하게 올려놓고 갑니까? 그 다음에 계속 보여주세요. 그 위에 보면은 먹물로 된 그릇이 있습니다. 먹물 그릇이 있습니다.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먹물 그릇이 여기 왜 등장합니까? 붓펜에는 이미 붓 효과를 내는 계속 보여주시라니까. 자, 붓글씨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 먹물 그릇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어디다 대고 먹물 그릇이 등장하고 죽으러 가는 놈이 저렇게 나란하게 밑에다가 펜을 놨다는 것도 저는 어색합니다. 유서도 자체가 그래서 이게 조작이 아니냐고 하는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실 거는 박원순이가 뭐라고 했는지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성추행과 연루돼서 죽음을 결정한 친구의 유서에서 첫째, 해당 여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건 박원순이가 뻔뻔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누군가에 의해서 유서가 대필됐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면 결백을 얘기하던가 미안함을 언급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엉뚱한 소리만 씩 지나가는 듯이 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자살을 비관한 사람들이 남긴 내용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정도로 왜 단정하고 짧은 유서로 되어 있냐 하는 점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자,
또 하나 박홍근 의원이라고 측근이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박원순의 묘소는 유족의 뜻에 따라 소박하게 야트막한 봉분 형태로 마련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자, 박홍근이가 얘기했던 걸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장례위원회 박홍근 의원의 얘기입니다. 박원순의 연기의식은 방역 때문에 13일 오전 유튜브 생중계로 하고 처음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파란 줄수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 시장의 묘는 유족의 뜻에 따라 봉부는 형태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좀 전에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박원순이가 썼던 유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맨 밑에 화장해서 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유족들은 그걸 무시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장례위원회는 지금 박원순 고인의 뜻과 다른 장례 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서 자체가 조작됐다고 하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족들은 유서가 조작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하게 봉분을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타살이라면 누가 죽였을까를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문정권에 의해 이 자살로 해서 이득 볼 사람이 누구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문재인 정권이라고 봅니다. 조심스럽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이낙연, 이해찬을 포함한 민주당의 친문계와 박원순은 대립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둘러싸고 몇 년간 이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부동산값 안정을 둘러싸가지고 정책 대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박원순이 사망 바로 며칠 전, 일주일이 채 안 됐습니다. 3, 4일 사이에 그 며칠 사이에 이낙연과 이해찬 등등을 차례로 만나고 그린벨트 문제로 갑론을박을 하면서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강경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다고 얘기하던 박원순이는 바로 미투에 걸려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됐을까? 누구나 품어봄직한 의문입니다. 사실 박원순이는 친문 세력들과 사이가 많이 좋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고 거꾸로 얘기하면 친문 입장에서 박원순이는 미운 털이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다음번에 방송에서 자세히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의혹이 또 있습니다. 2015년도에 5년 전에 박원순이가 출간했던 자서전 비슷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좌빨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원순 씨 배낭을 메고 어디 가세요? 라고 하는 자서전의 표제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원순 씨 배낭 메고 어디 가세요? 지금껏 우리가 보지 못한 새로운 선거 이야기 어쩌고 그래서 박원순이 띄웠는데 자, 이걸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왜 박원순이가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다음에 밑에는 휴대폰을 들고서 딸이 아빠를 찾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 자서전의 표지하고 박원순의 사망날하고의 묘하게 왜 일치를 하느냐 하는 데 대한 사람들의 평범한 하면서도 소박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박원순의 그 표지에 보면은 강아지도 한 마리 보입니다. 근데 박원순의 시체는 수색 견이 발견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묘합니다. 저는 사망날 박원순의 딸이 급하게 경찰에 112에 실종 신고를 한 것도 우연만은 아니다 라고 보지만 이 문제는 다소간의 여러분의 추정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박원순과 관련된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박원순 사망 이후 서울시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특별장례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50만을 벌써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그런 걸 무시하고 특별장례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미안해서? 박원순이한테 미안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한 건 좌빨 인물들의 죽음 사이에는 오늘 이 방송에서 기억해 둘 건 이겁니다. 본래 좌빨들의 죽음 사이에는 공통적으로 사인이 잘 밝혀지지 않는다. 그런 희뿌염한 게 특징이 있다. 그래서 저들은 공통적으로 합리적인 의혹을 계속 부채질한다. 박원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자살로 위장한 타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거는 이게 결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같은 거랑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우리 돈으로 10억 가까운 돈을 쓰면서 장례를 치러주는 친구의 죽음이 과연 어떤 곳이었나를 알아보는 건 시민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그걸 밝히는 게 언론의 의무이기도 한데 안 하니까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준비된 박원순 얘기로 또 한번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